오늘 우리 증시 개장 초반에 어라? 생각보다 잘 버티네? 역시 킹스피야, 가스닥이야 이러면서 개장 초반에 따라 들어간 분들 결국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손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얘기했잖아요. 특히 월요일 개장 1시간 동안을 조심하라고. 주말 동안에 증시가 안 열렸기 때문에 이제 잠시 도파민이 진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월요일 이제 개장부터 호가창 미친 듯이 막 번쩍거리는 거 보면 다시 도파민이 너무 쉽게 거기 지배당하니까, 특히 오랜만에 장이 열린 월요일 같은 날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좀 하면서 개장 초 1시간 정도는 거래를 하지 말고 일단 구경하면서 워밍업을 하자 늘 말했었잖아요. 특히 더 안타까운 거는 주말 내내 그놈의 장사치들 영상 보니까 전부들 그냥 이 정도면 충분히 바닥이라고, 드디어 저가 매수 기회 왔다고 이딴 소리를 듣고 월요일 개장 막 기다렸다가 동시호가 때부터 이제 쭉 올라오면서 반등 나오니까 이제 그때 들어간 분들 정말 순식간에 그대로 오늘 다 물려버렸습니다. 물론 떨줍 올팔은 언제나 유효하지만 일단 사람이 한번 내가 방향성이 틀렸구나,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하고 실패를 이제 인식하는 순간 이미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심리적으로 이제 약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 종속돼 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떨주 몰파는 다르죠. 떨어지는 걸 보고 와 성공이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떨어져도 특별히 심리적으로 내몰릴 이유가 없어요. 일단 오늘 우리 증시 급락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대외 이슈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환율,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 전승절 기념식 관련해 가지고 푸틴이 혹시라도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또 이거 장중에 SNS랑 그 찌라시 통해 가지고 전해진 사진이 하나 문제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 무슨 예비군 소집 통지서처럼 러시아에서 군사 총동원령이 나왔다고 돌아다니는 바로 그건데, 러시아어로 소환장 비슷한 그 제목은 맞는데 인력 동원이라고 돼 있고, 내용은 러시아 연방의 군 복무 및 군사법에 기초해서 2028년 5월 5일 오전 10시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라스노그바르데이스키 지역의 군사위원회 사무국에 등록하라는 것을 제안하겠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 여권, 군 신분증 등등 이런 게 써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실체가 확인이 안 됐고, 총동원령이면 그야말로 총동원 대상 전체에 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받았다는 사람이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날짜도 2028년이 뭐야. 그것도 볼펜으로 고친 자국이 있고 막.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내리꽂으니까 우리 증시도 장중에 낙폭이 커졌고, 그 다음은 이제 바로 환율. 지금으로서 원달러 환율의 상단은 1,300원이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장담 못해요. 1,400원까지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오후에 한국은행에서 외환시장 사실 개입한 것 같고, 만약에 오늘 개입 안 했으면은 1280원 뚫고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원달러 환율 급등, 그러니까 원화 가치 급락의 배경은 달러 인덱스상 달러 가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가리키고 있는 이런 원론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오늘 장중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 당국이 이제 달러 구해가지고 시장에 쏟아 부으면서 조금 진화를 한 그런 정황까지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 날 우리나라 그 한국에 방한하는 거, 이거는 팩트거든요. 근데 현재 한미 통화 스와프가 종료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제일 시급한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랑 윤석열 대통령 회담에서 요 한미 통화 스와프 재체결이 비공식 논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럼 한미 통화 스와프 다시 체결되면 당연히 환율은 하락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어떻게든지 환율 올려가지고 달러 롱, 원화 숏 양쪽으로 이제 뽑아 먹으려는 그 조지 소로스 같은 투자자들이 지금 원화 매도 포지션에 닥터피쉬처럼 이제 몰려들었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도 찌라시가 하나 또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건 게, 이번에 바이든이 이제 방한하면서 들고 오는 카드가 지난 사드 배치의 심화 버전으로 완전히 중국 본토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중거리 초음속 미사일 장비를 우리 한반도에 설치하자고 요구할 것이라는 그런, 이게 이미 이제 문 정권 때 한번 타진을 해 봤는데 우리가 응하지를 않았고, 그래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
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다가 이제 미국에서 협상을 시도했는데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이제 새로운 대통령 뽑혀가지고 새 정부 들어서는데 윤석열 정부에다가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 내지는 무기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조건으로 이걸 이제 딜을 하려는 거 아니냐. 통화스와프를 그냥 미국에서 해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냥 해주려면 지난번에 연장했었어야죠.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 과거 사드 보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중국발 그 압박 내지는 중국과 북한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도발 수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돌고 있습니다. 아우 진짜 이렇게 되면은 외국계 자본의 한국 시장 이탈은 진짜 뭐 불을 보듯이 뻔한데 아직은 그냥 찌라시라고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각본입니다. 그럼 뭐 한미 통화 스와프 필요 없다고 그냥 테이블 엎어버리자 라고 하기에는 연준 금리 인상 이제 시작밖에 안 했어요. 이게 지금 300km 달리는 페라리인데 지금 2단 기어밖에 안 들어갔다고. 기아 8단까지 있는데 진짜 이게 시속 200km 넘어서 내달리면은 환율 1200원 1300원이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요. 런하 반갑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미국에서 또 그놈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 다음에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리고 개인 소비지출 PC 인플레이션. 아니 정말 무슨 시어머니 한 5명 모시고 시집살이 하는 기분이에요 이거. 특히 이번 결과는 연준이 이제 지난 3월 FOMC에서 긴축 모드에 돌입하고 나서 이게 반영된 첫 소비자 물가라는 점에서 중요한데, 일단 시장의 예상치는 월간으로는 0.2% 정도 오르고 연간으로는 8.1%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8%도 물론 굉장히 높은 거긴 한데 그 전달의 연율 8.5%보다는 조금 둔화되는,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난 4월을 기점으로 피크아웃에 근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이 조금은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가가 하락했다는 게 아니라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근거로는 4월 그 유엔이 발표한 FAO 식량 가격 지수가 월간 소폭이지만 1.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그래봤자 아직도 이제 150포인트대로 사상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긴 한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식량 가격을 봤을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느냐는 이런 희망적인 해석이 있는 건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요 당연히 에너지하고 식료품 비용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게 주거비, 렌트비. 근데 워낙 요즘 미국도 이게 큰 폭으로 올라가 가지고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되겠다고 판단할 만큼 인플레이션이 당장 꺾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와중에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행사 뛰면서 연설을 하고 돌아다닌 연준의 매파 대장 제임스 블라드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신속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연준의 통화 긴축 결정이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결코 뒤처진 것은 아니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더 빨리 가려고 그러는지. 아무튼 현재 시장금리가 정책금리 인상을 선반영하면서 이미 큰 폭으로 올라갔다고 지적을 하고, 다음에 리치몬드 연은의 톰 바킨 총재는 연준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 그야말로 자이언트 스텝, 이 옵션이 완전히 버려진 카드는 아니라고. 아니 바로 일주일 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나마 시장에 안정제랍시고 나눠준 거를 도로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도 조절할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6월 0.5, 7월 0.5 이렇게 금리 인상 코스를 정해놨다가 실수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은근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6월, 7월 언제라도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때릴 수 있다는 얘기로. 자, 이제 6월 FOMC까지 정확하게 오늘로서 37일 남았는데 그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경제 지표들과 연준 임원 연설 내용 그리고 워딩 하나하나에 따라 시장이 널뛰기를 할지 벌써부터 멀미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6월 14일 그 FOMC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물가인데, 이번 4월분 그리고 5월분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번 주 수요일에 CPI, PPI 둘 다 한꺼번에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상해하고 선전 재봉쇄한 이후에 첫 물가 지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목해 봐야 되고, 사실 지금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러우 전쟁 때문에 잠시 휴지기에 들어간 그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하시라도
러우 전쟁이 잠잠해지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또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그 시점이 바로 올 여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들 G2한테 올 여름은 핫 썸머가 될 거라고 벌써부터 막 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봉쇄 중인 상해 애플 하청 공장에서 오늘은 또 폭동이 일어났다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공장 측에서 근로자들을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둬놓고 공장 안에서 숙식 해결하면서 일하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퇴근하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코로나 걸려와가지고 공장에 퍼지면 안 된다고 아예 강제로 그냥 감금을 한 거죠. 공장에다가 가둬놓고 일 시킨 거죠. 근데 막 이걸 탈출하고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리고 급여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은 바로 그 애플의 하청 공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 요즘 계속되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한국 경제와 한국 증시 관련 훈수질. 오늘은 CLSA, 크레딧 리오레 증권 편인데 여기서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또 나쁘게 보지 않아요. 세계적인 거시적 역풍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매도를 계속하고 있어서 원화하고 코스피의 외국인 보유 비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한국 내 유동성 환경은 시중금리 상승 추세만큼 나쁘지는 않다. 기업 실적 추정치는 하락이 아니라 상승을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다 보니까 달러당 1,300원대 환율은 수출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을 해왔다. 그래서 CLSA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이 CLSA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처음 냈었는데 그때 이후로 사실상 플랫. 근데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투매하는 동안 지난 3개월 동안 총 15조 원을 사들이면서 올해 토탈 20조 원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계속 떠받치고 있다. 개인 순매수와 외국인 순매도의 3분의 2 이상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손바뀜이 막 일어나는데,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도 현재 50% 정도로 아직도 절반이 넘네? 그렇지만 동시에 몇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의 외국인 지분율은 30%대로, 물론 코스피의 외국인 지분율도 그리고 원화 가치도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된 게 주 원인이지만 최근에 이제 무역 적자를 기록한 한국의 달러 수급 상황도 환율에 역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금리 인상을 지속해 나가면서 원화 가치는 곧 지지를 받을 것으로, 즉 환율도 좀 상승 압력이 조금 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근데 놀라운 거는 모든 이런 세계적인 거시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있다는 점. 특히 IT, 은행, 에너지,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와 철강과 같은 다양한 업종에서 이 바로 기업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있다. 그래서 CLSA는 한국 증시의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그리고 새 정부의 비즈니스 및 시장 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주주들의 요구에 의한 기업들의 정책 등 이런 게 맞물리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은행들도 규제가 다시 완화되면서 대출도 늘리고 있고 전반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악영향을 이렇게 일부 상쇄시켜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은 이 CLSA의 한국 증시 탑픽 종목인데 일명 최선호주, 이걸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고려아연, 하이브, BGF 리테일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 그것도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장중에 실시간 뉴스나 뉴스 속보 혹은 종목 토론방에 올라오는 의견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마세요. 상위 1%는 항상 다음날 뉴스를 전날 저녁에 미리 보고 한 발 앞선 전략으로 시장에 참여합니다. 이걸 우리도 똑같이 누려야 한다는 게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 정보 민주화 되겠습니다. 자, 내일 벌써 화요일인데요. 5월 10일 먼저 정부 일정은 드디어 내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이 자리에 미국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라스 M. 호프, 그리고 중국의 왕치산 부주석, 일본의 하토야마 전 총리, 그리고 싱가포르의
할리마 야콥 대통령,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전 대통령, 주한 외교사절 143명을 포함해서 외빈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데,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이 상황에서 북한이 ICBM이나 다른 도발을 한다, 만약에 뭐 동해로 쐈다고 해도 이게 지금 각국 정상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데 바로 옆에서 이런 도발을 한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내일 화요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적 시행이 드디어 개시됩니다. 1년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5월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 혜택을 받습니다. 자, 내일 산업부는 유미코아 2차 전지 소재 중앙기술연구소 준공식을 참석하는데, 이 유미코아가 2차 전지 양극재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인데요. 이 유미코아가 최근 한국에다가 외투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요거 이제 뉴스 타기 좋죠. 글로벌 백신 허브 이것처럼 글로벌 배터리 허브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 된다 해가지고, 자, 내일 해수부는 어한기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농한기처럼 어촌에도 어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고등어하고 오징어 같은 거 냉동시켜 놓은 걸 푼다. 이런 건 보면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 대응하기 위한 그 종목으로는 저는 밀키트 좋다고 본다니까요. 밀키트가 바로 이런 어항기 비축 물량 방출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유통기한은 있지만 이 모든 농산물이나 그 생물이 다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떨어질 때 대량으로 이제 매수해 놓고 가격 안정성도 있고, 최근에 인구 지표도 보면 다 1인 가구 늘어난다 뭐 하는데 그런 방향에서요. 자, 내일 환경부는 2022년 생태수로 설치 사업 대상지 한 곳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수철이 관련된 종목들, 이제 뭐 여름철, 장마철 다가오면서 이제 4대강 관련주 이런 거 또 주목을 받기 좋죠. 내일은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입니다. 정부에서도 기념식을 개최하는데, 물론 내일 대통령 취임식에 묻혀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겠지만, 정말 동학 개미운동이 일어난다면 바로 지금이 아닙니까?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주식에 입문한 분들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 30-40%,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50% 넘게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자, 내일 5월 10일 화요일은 세계 식물 건강의 날입니다. 요것도 UN 지정 기념일인데요. 요즘 마침 이제 농산물 가격도 오르는 데다가 탄소 중립 채식 이런 열풍이 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어떤 제품군, 씨앗 종자 이런 쪽에 관심을 받기 좋죠. 그리고 내일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의 회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산 천연가스 금수 조치에 따른 어떤 에너지 대체, 그럴 때마다 원전이 가장 좋은 대안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일 OECD에서는 경기 선행지수를 내놓습니다. 과연 또 얼만큼 올해 그리고 내년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을지, 요즘은 이런 전망만 나오면 다 비관적으로 막 하향 수정이 되니까요. 자, 내일 화요일 경제 일정은 우리나라 3월 국제수지 나옵니다. 요즘 수입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올라가지고 국제수지, 무역수지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내일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 어떤 업종이 이제 주로 매출 출하량이 많았는지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일 국고채 2년물 입찰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2021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 점유율이 발표됩니다. OTT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스튜디오, 뭐 제작사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고, 일본에서는 3월 가계 지출. 자, 일본도 요즘 슬슬 인플레이션이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인플레이션 올라오면 진짜 글로벌리 다 퍼진 거예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는 3월 소매 판매 발표되는데, 아시아의 유일한 자원 부국 중에 하나가 이제 호주인데, 여기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국은행도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 가면 그때는 조금 충격이 없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5월 GW 경기 기대지수, 기업들이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그 비관적 전망이 늘어났을 것으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4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가 공개됩니다. 미국 이제 올해 말 금리가 3%에 근접을 한다고 하면은 소기업들이 느끼는 이자 부담도 크겠죠. 그리고 내일 제니 델런 미 재무장관의 상원 증언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고, 혹시라도 여기서 정점을 지났다든지 정점에 가까웠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안도랠리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자, 내일 연준 임원들이 거의 랩 배틀에 나섭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톰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닐 카시카리 미니아폴리스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까지 내일 연설에 나섭니다. 그리고 내일 독일 분데스방크의 요아힘 니겔 총재도 역시 연설을 합니다. ECB가 빠르면 7월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벤트는 유럽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2가 열립니다. 13일까지. 이제 이거는 전 세계 상업용 디스플레이 신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700여 곳이 참가 예정인데, 지금 스페인 그 코로나 상황이 조금 변수라고는 합니다. 자, 내일 증시 일정은 AWS 서밋 코리아 11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데, AWS, 아마존 웹서비스, 여기서 개최하는 행사고요. 이 자리에서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등을 포함한 테크 메가 트렌드하고 최신 클라우드 트렌드의 장이 열린다고 해요. 특히 올해는 세계 최초 자율주행 레이싱 리그 AWS 딥 레이서 마련이 화제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으로 사람이 안 탔는데 그 자동차들이 경주를 해. 이게 얼마나 그 뉴스에 타기 좋아요. 뭐 라이다부터 다양한 그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우리도 있죠. 자,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로는 SK텔레콤, 서울반도체, SKC, CS윈드, 웅진싱크빅, 애경산업, 현대에버다임, 현대백화점, GS, CJC푸드, CJ대한통운, NHN까지 국내 기업이고, 그 다음에 해외 기업은 소니, 그리고 로블록스. 아, 이거 또 로블록스 얘기하니까 이갈리는데, 이거 한때 뭐 메타버스 글로벌 대장주라고 해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지금 주가가 그냥 완전히, 근데 이거 다 얘기했잖아. 아니, 밖을 못 나가니까 가상현실이고 증강현실이고 메타버스고 어쩔 수 없이 그걸로 대체하는 거지. 현장 가서 내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EA 스포츠 게임사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폭스뉴스 나오는 팍스코퍼레이션, 그리고 워너뮤직, 그리고 리오프닝 미국 대장주,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겸직하고 있는 윈 리조트 실적 발표까지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 전승절 라이브 중계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보 민주화로 늘 앞서 갑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전승절 관련된 얘기 정리해 드렸었고요. 만약에 러시아 전승절을 떨주 몰팔의 기회로 삼는다고 하면 오늘 떨주, 그리고 이번 주 반드시 올팔의 기회는 옵니다. 그럼 저는 내일의 또 내일 뉴스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